소장들의 수다스런 점심시간 소수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일찍 오려고 노력했는데 아 근데 진짜 노력하긴 했어요 우리. 현장도 막 지방 엄청 다니고 협의하러 엄청 다니고 우리가 엄청 노력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그 결과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제일 궁금해하셨던 견적. 이제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기대에 부응하려고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미에 이벤트에 대한 소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가지 타입이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견적 작업을 했고요. 이제 VAT를 포함해서 1억 언더로 맞추려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각각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S01 이미지 기준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항목은 기초고요. 저희가 버린 콘크리트 위에 주춧돌을 갖다 놓는 형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번째 바닥 틀은 일단 그 외곽은 철골 C형강으로 그 강성을 갖추고 내부는 구조목을 설치를 해서 법적 기준 이상의 단열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벽도 동일하게 목조 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노출되는 그 글루램 구조체들이 내부에서 보이면서 구조미를 느끼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고요. 단열에 대해서 약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저희가 걱정하지 않도록 기존 단독주택에서 법적으로 쓰는 이상의 단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창호 자체도 시스템 창호를 적용해서 이제 단열과 같이 결합했을 때 기밀이 굉장히 잘 되도록 계획을 하였고요. 창호에서는 저희가 스탠다드랑 프리미엄형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스탠다드 자체에서는 PVC 창호인데 이것도 이제 독일식 PVC 창호를 사용해서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충실하도록 계획을 하였고, 그런데 이제 프리미엄에서는 저희가 좀 디자인적으로 좀 더 한층 레벨업을 하고 싶어서 프레임의 두께를 좀 더 얇게 할 수 있는 창호를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의 풍경 같은 것들을 더 이제 내부로 확대해서 들여올 수 있도록 프리미엄 창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마감 같은 경우에는 내부 벽체는 석고보드 위에 벽지 마감을 기본으로 하였고 바닥은 강마루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감재 이상으로 실현을 하였습니다. 네, 화장실과 주방에 대한 것도 이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이 좀 구분되는 지점인데요.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세면볼이나 수전, 양변기,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수전 같은 것들은 다 기본형으로 적용을 하였고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디자인 양산형 제품들 중에서 가장 우리 디자인에 톤 앤 매너가 잘 맞는 것들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적용하도록 되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수전은 그렇게 구분이 되는데 세면볼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도 100조 사각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진행을 했고요. 주방에서 저희가 쿡탑이랑 후드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필수라고 생각해서 그건 다 포함을 했고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주방 상판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형은 인조 대리석 기준으로 적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해서 실제 광물이 자연에서 이제 암석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고온 고압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이라 가지고 진짜 실제 돌의 결정 같은 것들도 그대로 구현된 그런 제품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대리석이랑 다르게 엔지니어드 스톤이라 가지고 내오염성 같은 것에서도 탁월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구는 이동식 가구가 아닌 붙박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탠다드 프리미엄 모두 다 포함을 했어요. 예를 들면 신발장, 옷장, 붙박이 책상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기 설비는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콘센트랑 스위치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할 거고, 여기서 설명드릴 점은 저희 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열원을 전기를 메인으로 이용할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바닥 난방 같은 것들도 전기 보일러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기름이나 LPG 가스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론을 하나로 통일해야 설비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전기 보일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외장재는 저희가 탄화목을 적용했습니다. 탄화목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인 재료예요. 고온으로 가공을 한 목재여서 변형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점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일 스테인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코팅해서 그러니까 목재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막는 일반적인 목재 사이딩 같은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사실 특별히 코팅이나 오일 스테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변형 없이 그래도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목재를 마감재로 썼을 때는 이게 회색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에이징이 돼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색이 바랜다고 이제 의식하시면서 조금 주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금속으로 된 강판의 선택지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비용의 추가나 이런 것 없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재는 저희가 알루미늄 골강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도 내식성을 고려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적인 측면에서도 간결해 보이는 장점이 있고 가벼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데크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합성 데크 목재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타입별로 이제 데크의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각각에 맞는 데크 설치 비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탠다드고 하나는 프리미엄. 스탠다드랑 프리미엄 둘 다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건물을 집으로 사용하시든 체류형 쉼터로 사용하시든 그 기본적인 법적 요건들은 다 갖췄고 기능들도 다 수행할 수 있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주로 있을까요? 크게는 미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섬세하게 고려된 제품을 적용하는 타입이 프리미엄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탠다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뭐 양산형 제품들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래도 저희의 의도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자체도 저희가 기본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기본 스펙들은 다 이제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류형 쉼터 이후에 나중에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창호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주택에 적용되는 창호를 그대로 적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고 바꾸면 뭐가 좋아져요? 이제 우리가 교외로 가는 거는 이제 자연에 가까이 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PVC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프레임 두께가 좀 두꺼워요. 근데 그게 사실 근데 거기서 또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익숙하니까 우리한테. 그리고 너무 얇은 창호 프레임은 조금 뭔가 기밀이 떨어질 추울 것 것만 같은 같고. 느낌을 옛날 주택에 사셨던 분들은 알루미늄 창호가 되게 차가운 기억으로 있으신 분들이 이제 기술이 없었을 때 맞아요. 그냥 알루미늄을 그냥 생 알루미늄으로 그냥 프레임을 샤시라고 하죠. 만들었을 때 알루미늄 통해서 외부의 열과 내부의 열이 같이 잘 만날 때 그런 기억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루미늄 창호는 이제 막연하게 춥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신데 최근에 이제 단열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알루미늄 창호는 어쨌든 우리나라의 법적인 단열 기준을 다 충족하는 거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뭐 더 춥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는 장점이 프레임 두께가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이게 같은 계구부에서 테두리의 두께가 절반이 된다는 거는 계구부의 개방감이 확실히 예, 그렇죠. 차로 따지면 파노라마, 썬루프 느낌이 나죠. 사실 고급 단독주택에서는 거의 뭐 예외 없이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얇게 만들수록 창호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맞습니다. 가격도 올라가죠. 네. 그다음 저희가 고민했던 게 현관 도어였잖아요.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이건 사실 좀 의견이 단열 도어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죠, 저희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첫 인상이잖아요. 처음 문 열고 들어갈 때 장면을 만드는 좀 요소다 보니까 기성품을 적용하는 게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저희가 선정한 외장재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서 하나의 톤 앤 매너를 갖추느냐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통합된 디자인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문마저도 그 제작 단열 도어가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외장재로 쓰는 것들이랑 좀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도어를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개별 이제 커스텀 제작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단가가 비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 소개해 드릴까요? 유형별 가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타입별 세부 디자인은 이제 우측 상단의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1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다드로는 9천만 원이고 여기서 디자인을 상향했을 때 프리미엄은 9,800만 원입니다. S02번의 경우에는 스탠다드에는 9,7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의 경우에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S03번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지에는 유리 온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격이고요. 체류형 쉼터로만 했을 때 이제 스탠다드가 8,4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이 9,300만 원입니다. 마지막 S04번 유형은 스탠다드가 9,200만 원이고 프리미엄은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 예산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또 비용이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각종 인입비가 들어갑니다. 이제 수도도 쓰시고, 그 다음에 전기도 쓰시고, 그 다음에 쓰신 물을 또 내보내야 되는 하수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각종 인입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략 한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 금액은 대지 상황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미 기존에 이런 기반 시설들을 다 갖춰 놓으신 분들은 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사실 이제 옵션으로 이제 빠지는 것들은 이제 편차가 너무 커서 네. 함께 포함했을 때는 이게 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을 이제 별도로 빼놓는 건데요. 예, 가전 같은 경우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쉼터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 필요가 없는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생활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냉장고 같은 것도 개인적인 취향이 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별도로 했는데 저희 디자인에 맞추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규격이라든지 빌트인 보급형 제품들로 가면 이제 한 300만 원 정도면 이제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정도를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온실은 댓글에도 참 문의가 많았어요.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시행 초기인 사업이다 보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가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았었죠. 저희가 Q&A 답변을 드릴 때도. 이번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질의를 드렸고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실은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주관부서인 농림식품부에서 그 답변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03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온실을 별도로 생각한 이유가 댓글에서도 막 기존에 저 온실이 있는데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막 이런 질문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 그냥 체류용 쉼터만 설치하셔도 되고, 뭐 새로 갖다 놓고 싶으신 분들은 온실 비용이 시중에서 이제 대략 기성품으로 파는 것들은 천막으로 하실 경우에 대략 한 500, 600 정도에서부터 기성 유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한 2,000에서 3,000 정도면 한 10평 규모를 사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그 정도 금액이 되고 저희가 이제 설계한 저런 디자인한 03에 붙어 있는 형태로 유리 온실을 하고 싶으시면 대략 5천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리가 이제 또 너무 비싼 경우를 대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게 유리 대신에 단열막으로 바꾸면 가격이 한 2,6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둘 중에 스탠다드나 프리미엄처럼 선택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는 10평 기준입니다. 네. 이제 설명을 듣다 보시면 이제 문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으셔서 저희가 이제 진행 프로세스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의뢰는 구글 폼과 이메일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받도록 할 거고요. 의뢰를 주시면 먼저 계약을 우선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법규 기본 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를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해당 대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쉼터 설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가 이제 확인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불가한 땅이다라는 걸로 정리가 되면 저희가 계약금을 100% 환급해드리는 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쉼터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고 그리고 이게 땅의 향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또 개인의 이제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작은 규모의 디자인 변경, 예를 들면 창문의 사이즈가 바뀐다든지 개수가 좀 바뀐다든지 창문을 벽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디자인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구조적인 틀을 네.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내부의 그런 미세 조정은 충분히 저희가 그래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네, 그래서 생각하고 전혀 있습니다. 다른 타입을 만들어 드리는 건 아니고 기존에 선택하셨던 타입에서 삶의 스타일에 맞게 네. 조금 조정을 해드리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결정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인허가를 진행을 하고 인허가 진행한 다음에는 현장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설치를 할 때 저희 건축사 중에서 담당 건축사가 현장 감리를 직접 나가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완공이 되고 나면은 이제 저희 쉼터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2년 동안은 하자 보증을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에서 살아보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들 기다리시고 있을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이 체류형 쉼터를 정말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그래서 얼마야? 드디어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빨리 답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견적이 출시가 된 기념으로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된 시간부터 6월 말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5분을 추첨을 해서 6월 30일 날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유형은 상관없이 편하게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네. 빨리 저희 이제 S 시리즈가 실물로 만날 수 있도록 아.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조만간 또 저희 재밌는 컨텐츠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